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맡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서들 오세요, 여러분들. 지니투님, 안녕하세요. 불금입니다. 네, 김상린님, 크리스탈제이님, 행복한나님, 헤르님, 경제시장님, 모두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인사 한 번씩 하고 오늘 하루 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실비아님도 반갑고요. 학시님, 안녕하세요. 아, 벌써 금요일이에요, 진짜로. 그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월요일 시작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쵸? 태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삼천님, 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제도 제가 좋은, 이야기를 좀 드렸던 섹터들이 강하게 또 올라왔어요, 어제. 보셨죠, 어제? 제가 스테이블 코인, 맞아요, 여러분들? 어제 스테이블 코인 이거 쉽게 끝날 테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 아, 이거 스테이블 코인 대단합니다, 진짜. 네, 사무님, 최순명님, 오케미스터리님, OLED님, 이은정님 모두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미증시 이야기와 함께 그러면 미증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슈가 있었으니까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오늘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라인님, 최경수님 반갑습니다. 저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제는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고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퇴근길 주식을 하루 쉬었습니다. 그쵸?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제가 계속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요. 혹시 오늘 출근길 주식에 못다한 내용들은 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퇴근길 주식으로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오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혜진님, 이경혜님, 김성모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기자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불금 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점심시간 1시까지 제가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또 장중 공개 방송을 열 겁니다. 어제 우리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로 쏠쏠하게 재미 봤죠? 오늘도 한번 재미 보도록 할게요. 네, 뿌미님 파이팅입니다. 자, 빠르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아, 비트코인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다들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장난 아닙니다. 뭐 주식으로 빨리 올라가야죠. 비트코인도 좋고 스테이블 코인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2차 전지도 좋기를 바라면서 한번 오늘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뉴욕 증시, 미국 증시를 봐야겠죠.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 증시는 뭐라고요? 연예인 걱정하는 건 쓸데없는 것처럼 미국 증시는 걱정할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다우존스가 이렇게 단기 추세를 또 돌파하면서 0.43% 상승 마감했어요. 나스닥? 아, 이거 뭐 폼이 미쳤다라고 해야겠죠? 나스닥도 0.09%, S&P 500 지수도 0.27%,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좋아하고 자세히 보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75% 상승 마감을 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뭐 도지네 뭐네 하면서 하지만 지금 이 미국의 상승 추세를 꺾을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뭐 거의 지금은 찾아볼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렸죠. 부채 한도 협상이 그나마 조금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도 결국은 미국은 항상 극적으로 타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디노씨님 감사합니다. 아, 김성모님, 퇴근길이요? 아, 퇴근길은 제 개인 유튜브에 오시면 제가 저녁에 올려드립니다. 네. 자, 보면 이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제 브라질을 겨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50%의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관세가 오늘 그 헤드라인 미국 증시 헤드라인을 딱 보니까 관세무새라고 하더라고요. 관세를 반복했다. 관세 앵무새다. 그래서 아, 표현을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트럼프가 앵무새처럼 이 관세 문제만 반복하니까 시장이 둔감하게 반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브라질 50% 관세 폭탄을 투하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관세는 시장을 위축시키고 폭락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 요인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과하는 이 관세에 대해서 시장의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장중에 4조 달러를 돌파했던 거지만 마감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보시면 164.10달러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4조 달러 이상인 채로 마감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추세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추세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 지수와 혹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엔비디아. 맞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어제 그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고용 지표도 좀 견조하게 나왔고, 보면 이제 메리 데일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총재도 경제를 좋은 위치에 확실히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말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 연준 인사도 너무 긴축적이다. 그래서 7월에 정책 금리를 내리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발언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 안에서 계속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찌됐건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수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고용지표도 좋았고 연준의 어떤 스탠스도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좋았고, 기술주 중심의 엔비디아도 좋았고, 모든 것이 다 좋았다. 트럼프 입만 빼고 다 좋았다. 근데 트럼프 입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강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김늦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파죽지세 엔비디아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드리면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좀 더 밝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보니까 밸류체인에 대한 종목을 이야기할 때 한 종목을 좀 빠뜨렸더라고요. 바로 뭐가 있을까요?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또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TSMC. 세계 최대 반도체의 파운드리 업체죠. 대만 TSMC가 보시면 올해 2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역대 최대 매출을 찍을 것이다 라고 제가 헤드라인을 가져왔는데, 일단 올해 2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39% 정도 급증하면서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저희가 블룸버그 통신하는 듯이 외국의 그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TSMC가 올해 4월에서 6월 매출액이 9,338억 대만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가 아니고 대만 달러라서 이걸 하나로 치면은 약 43조 8천억이라고 해요. 대단하죠. 그쵸?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38.6%니까 39%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로이터가 조사한 애널리스트 전망치 평균이 9,278억 대만 달러였어요. 네, 일단 그 예상치보다는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TSMC의 2분기가 역대 최대 매출이다라고 보도를 했고, 이제 6월 매출액이 이제 2,637억 대만 달러, 약 12조입니다. 12조 5천억, 12조 4천억. 그러니까 전달 대비 17.7% 감소는 했습니다만 전년 동월 대비보다는 올랐어요. 이것도. 상반기 누적 매출액이 1조 7,700억 대만 달러입니다.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약 83조라고요. 83조. 대단하죠. 자, 어찌됐건 TSMC도 어떻게 보면 AI 칩을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붐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 뭐예요? 어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엔비디아, TSMC 이렇게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합니다. 그죠? 대단해요. 그쵸. 요즘은 대장주, 주도주들 중에서 대형주, 대장주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뭐 가긴 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대장주들의 부분들. 어제 근데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움직이긴 했어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지금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강세가 워낙에 세가지고 반도체하고 뭐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정도는 지수를 좀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증권, 지주 이런 기업들, 이런 섹터들이 지수를 좀 이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TSMC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다시 한번 SK하이닉스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어제 제가 기사를 좀 보니까 코스피가 연고점을 찍었죠.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죠. 그러면서 어제 보니까 한국 증시가 시총 첫 3천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일단 축하한다, 박수 한번 하고, 그쵸? 근데 국내 증시에 돈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고, 지금 보면 국내 증시 전체 시총이 3,020조 76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별로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코스피 시총이 2,603조 7,392억, 코스닥 시총이 413조 8,597억, 코넥스가 3조 1,704억을 기록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증시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커진다라고 봅니다. 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돈이 그쪽에서 계속 돌 테니까. 그리고 대기 자금도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반도체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보면 엔비디아가 제가 이제 시총 4조 달러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SK하이닉스 역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이렇게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어찌됐건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지금 주가가 29만 7천 원이에요. 이제 3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1,000억 가까이 사들이면서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이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4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상치가 그냥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만약에 시티그룹이 상향 조정했던 이 목표가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당 43만 원까지 오르게 되면요,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313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하고 격차가 50억 원 정도로 좁혀져요. 에이, 엔비디아 하나가 우리나라 시총보다 높다는 것이 뭐 어쩔 수 없죠. 미국에 대한 그 땅도 크고 돈도 크고 많으니까 뭐. 중요한 건 뭐다? 엔비디아가 올라가야 어찌됐건 우리나라 기업들도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뭐 이 목표가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러니까 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왜 43만 원으로 상향을 했느냐는 거죠. 결국 제가 답은 써놨어요. 결국 HBM이에요. 어제도 HBM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요. HBM에 나오는 이 수익성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HBM 시장 점유율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2분기에 이 엔비디아 HBM3 12단을 사실상 거의 독점 공급했거든요. 수익성이 크게 향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망이. 그리고 기존 제품 HBM3 8단 대비 60%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그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익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2분기에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앞설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어제 말씀드렸죠. 실적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맥쿼리나 이제 JP모건이 2년 뒤에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을 90조 7천억, 뭐 60조 3천억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에서도 한 40조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 2년 뒤에는 삼성전자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HBM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 힘내라, 그죠?
1위 기업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려야지. 자, 어찌됐건 낸드 3분기 낸드 가격도 최대 10%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의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시티그룹이 목표가를 최고치 44만 원까지 올렸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력이 어차피 HBM이긴 하지만 매출의 20도 26%가 또 낸드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SK하이닉스도 잘 되고 삼성전자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는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미국입니다. 미국. 트럼프. 물론 브라질 50% 관세 불가에도 미국 증시는 견조하게 흘러나 좋습니다만 미국에서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좀 지켜봐야 돼요. 하락할 거야, 떨어질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미국이 이르면 이달 말에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의약품, 반도체 그리고 몇몇 다른 분야에 대해서 뭐 조치를 발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구리 가격 아시죠? 50% 관세 부과 8월 1일부터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도 50% 관세 부과를 했고 자동차 부품 25% 관세 부과를 했어요. 그리고 상호 관세가 25% 부과를 한 상황입니다. 의약품은 어떻게 했어요? 1년이나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의약품은 최대 200% 맞죠? 고율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꺾이고 망하는 거야 이거 끝났어 우리나라 망했어 이게 아니지만 어찌됐건 어떤 범위 내에서 이야기가 나올지는 몰라요. 뭐 무관세가 될 수도 있겠고 기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봐야 되냐? 시가총액 1위 종목, 2위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요. 그리고 반도체에도 높은 그 세율이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가지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세가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기업들 실적 타격에는 어쩔 수가 없겠죠. 불가피하겠죠. 지난해 한국의 그 대미 반도체 수출액이 107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고율 관세가 제품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물론 삼성전자가 텍사스의 공장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의 패키징 공장 건설 중이긴 한데 핵심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 생산 시설이 아직 미국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관세 부과는 미국에도 부담되는 건 맞아요. 구글이나 뭐 아마존, 뭐 AI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있는데, 그죠? 뭐 차량용 반도체를 쓰는 자동차 업체들도 비용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무부에 이런 우려를 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조금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리텔님 안녕하세요. 학시님 AMD 투자 중이시구나. 아, 좋습니다. 국내 주식은 투자 안 하세요? 아, 테슬라 빨리 이야기할게요. 테슬라가 어제 갑자기 반등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왜 반등을 보여줬을까요? 왜 보여줬을까요? 2차 전지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아닙니다. 최근에 테슬라 CEO는 뭐예요? 전기차보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에 뭐가 굉장히 몰두해 있고 이것만 해도 지금 무질할 판에 정치판을 또 기웃기웃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좀 제외를 하고 어제 올라간 이유 딱 이거예요. 어제 테슬라가 4.73% 급등을 했습니다. 보면 테슬라 CEO가 조만간 이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차량에 AI 챗봇 그록을 탑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이것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아마 이번 주말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서비스 출시가 한두 달 안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할 수 있는 허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내에서. 과연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비롯해가지고 AI 자율주행 이 AI 자율주행 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계속 강조를 해왔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사이가 워낙 안 좋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어찌됐건 지금
월가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테슬라 목표 주가를 한 410달러 정도로 바라봤는데 여기에서 약 250달러 정도가 자율주행의 기술 가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어떤 그 보다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조금 더 크다.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도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딴 건 필요 없이 테슬라 주주들이 말들이 많았죠. 정치하고 뭐 하네. 빨리 주가를 살려라 마네 막 이렇게 했었다가 결국 11월 6일로 주주총회를 일정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주주총회에서 뭐 주주들이 이제 이사회 및 머스크와 직접 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맞습니다만 머스크가 주총회 뭐 참석해가지고 주주들을 요구하고 질문에 친절하게 답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기분도 안 좋을 텐데.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엔비디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기사가 좀 하나 나왔었는데 서학개미들이 이제 탑픽 종목이 이제 테슬라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팔아치우고요. 어디로 돈이 이동하고 있냐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 서클을 집중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괜히 계속 스테이블 코인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기사의 내용이에요. 서클을 집중 매수했대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계속 막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테슬라 보세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테슬라는 이러고 있으니까, 그쵸? 이러고 있으니까 아마 머스크 CEO의 뭐 정치적 행보라든지 트럼프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좀 떨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10일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가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서클이래요. 이 기간 순매수액만 6억 7,432만 달러입니다. 약 9,260억 원이에요. 1조 가까이. 혹은 9천억? 좀 안 되게. 어찌됐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진짜 계속 봐야 될 테마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학신님 요즘 미국에 정전 많이 발생한대요? 국장의 저평가 전력 설비? 전력 설비 관련된 이야기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공개 방송 하니까 같이 한번 와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미증시와 이슈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 일단 우리가 반도체 봐야겠죠.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에 주도주 역할로서 지수를 좀 견인해주는,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반대로 서클도 1% 오늘 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음봉이지만 여전히 이렇게 추세를 지켜주고 있고 제가 서클 신봉로자는 아니지만 지금 최근 테마 자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로 스테이블 코인 도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개별 종목 장세예요. 개별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지수를 우리나라 종목 봤을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느냐. 당연히 주도주 반도체하고 최근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종목들은 봐야 됩니다. 왜? 결국 이렇게 정책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정책주들이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이슈가 좀 있었나? 그러면 정부 정책에서 가장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 그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제 태양광 에너지들이 떨어지면서 안 좋았어요. 그쵸?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국내 증시는요. 주도주가 순환매되고 있어요. 반도체, 뭐 2차전지, 제약바이오, 조선방산, 원전, 뭐 증권, 지주, 보험 이런 종목들이 막 돌아가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쵸? 최근에는 상법 개정안 자사주문 소각화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굉장히 강했고 결국에 정부 정책은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그럼 개별적으로 단기적으로 틀 수 있는 것들 그동안 정책에서 움직임이 좀 가끔씩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햇빛 바람연금에 대한 부분들 혹은 이렇게 남북 간의 관계가 나왔던 것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정책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야가 다툼이 없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들 장세가 이어질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오늘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출발할 거라고 저는 봐요. 제약바이오도 어제 이어서 오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사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은데 막상 수익을 내는 종목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슈는 이거예요. 대통령실에서 RB백이 아니고 아리백이요. 남북관계 복원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짧게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남북경협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자, 보세요. 대통령실이요. 아리백 국가산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국가산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한다, 추진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최우선 정책 과제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오후에 이 보좌관회의하고 브리핑한 다음에 아리백 산단 추진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했대요. 그래서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뭐 기재부라든지 뭐 국토부라든지 관계부처 뭐 태스크포스 만들어가지고 구체화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과제가 정부에서 생각하는 에너지 대전환이라든지 뭐 지역 균형 발전과도 어떤 국정 철학이 맞닿아 있다라고 뭐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업의 인프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에너지 전환 가속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서남권하고 울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뭐 반대를 할지 찬성을 할지 이 부분은 나중 문제들이고 일단은 아리백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 정책 최우선 과제, 국가산단 조선 최우선 정책 과제로 한다라는 거 보면 일단 관련된 종목들 오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 그러니까 서남권 울산이 지역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규제 제로로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보세요. 오늘 단기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그리고 또 하나 남북관계. 이건 뭐 봐야 돼요, 여러분들. 경협주. 제가 경협주 방송에서 진짜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협주는 제가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끝나고 나면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 때 못다 이룬 꿈이 북한 비핵화입니다. 비핵화는 이제 뭐 물 건너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트럼프도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계속 꿈꾸는 사람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원하나? 그런 것 같아요. 하긴 뭐 돈도 많고 미국 대통령도 해봤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쵸? 근데 어찌됐건 계속 이 북미 관계에 있어서 뭔가 어떤 액션들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물론 실질적으로 경협주들이 어떤 수혜를 본다라든지 북미 간의 만남이 있을 때 남북 간의 관계는 또 몰라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건 그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이 종목들은 움직이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는 뭐다, 여러분들? 주식은 뭐다? 기대감과 우려감에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남북의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당의 성격에 따라서 북한을 대하는 스탠스가 다르긴 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완화적인 친북, 그죠? 뭐 이거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정당에 따라서 그런 스탠스를 펼쳐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는 퇴근길 주식 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제 개인 유튜브도 오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일단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은 제가 8시부터 1시까지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 공개 방송 시작할 거니까요.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경업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정부정책주, 오늘 단기적으로는 경협주, 그리고 개별주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셔라. 아니면 대우주단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를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오늘까지 파이팅해서 성투하셔가지고 행복한 한 주 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